책을 통해 제주의 현재를 들여다보는 책 속의 제주 이어갑니다. 모슬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신의주 책방직이 함께하는데요.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을 주제로 2023년 책 속의 제주 열어봅니다. 오늘 어떤 책 가져오셨나요? 네, 올해가 검은 토끼의 해잖아요. 네. 예부터 이 토끼는요, 이 성질이 순하고 또 귀여우면서 이 영리하지만 차분한 동물로 여겨졌었는데요. 또 지혜와 꾀가 정말 뛰어난 그런 동물로 인식이 되어 왔었죠. 여기에 올해를 상징하는 색인 이 검정색은요, 바로 인간의 지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는데요. 올해 새해에는 이 어려운 일들도 정말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그런 멋진 해가 되길 바라면서 바로 마음 수업에 대한 책을 한 권 가지고 왔습니다. 비욘 나티코 린데블라드의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네, 제목부터가 아집이나 고집들을 좀 내려놓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책을 쓴 저자는 어떤 분인가요? 네. 2022년 1월 이맘때쯤인데요. 스웨덴에서 거대한 애도의 물결이 전국을 휩쓸었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이 책의 저자, 비욘 나티코 린데블라드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인 건데요. 나티코는 대학 졸업 이후에 다국적 기업에서 일했습니다. 26이라는 젊은 나이에 임원으로 지명될 만큼 실력이 매우 출중했지만 호련히 그 자리를 버리고 태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태국 밀림 숲속 사원에서 무려 17년간 수행을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 나티코는 지혜가 잘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불교 법명으로 파란 눈의 승려로 살다가 46세 사원을 떠나서 승복을 벗었는데요. 고향인 스웨덴으로 돌아갔고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이 혼란스러운 일상 속에서도 마음의 고요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루게릭병을 진단받은 후에도 유쾌하고 또 따뜻한 지혜를 계속해서 전했는데요. 하지만 4년 뒤 이맘때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지난해 1월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이 떠난다. 라는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는데요. 이 책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책은요. 비욘 나티코 린데블라드가 남긴 유일한 작품이자 또 유품이기도 합니다. 네, 잘 나가는 사회인이었다가 승려가 된 저자의 이야기가 흥미롭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두가 혼란에 빠졌을 때 명상의 세계로 이끌었다고도 하는데 이 책도 그런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책을 어떤 좀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자면요. 우리가 인생에서 배워야 할 마음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책이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책에는 저자의 60세 인생에서 일어났던 희노애락이 빼곡하게 담겨 있습니다. 사회적 성공을 거두면서 오히려 공허해진 그의 내면, 또 그 내면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됐던 경험,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게 된 일,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떠났던 어떤 여행에서의 이야기나 또 승려가 되고 17년간 태국 밀림에서 지냈던 이야기, 루게릭병 진단을 받은 이후의 이야기 등등 이 한 권의 책으로 그의 인생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총 36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9번의 실패, 전직 승려의 수치 등등 어떤 그저 보기 좋은 이야기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요. 본인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부딪혔던 수많은 좌절과 실패와 같은 그런 경험담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인생을 통찰할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인데요. 인생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생각할 여유가 없기도 하고 또 무언가를 늘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해하고 있다면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 책은 숲 안이 아닌 조금 더 높고 또 떨어진 곳에서 숲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이 내면의 평온과 자유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저자가 태국 밀림으로 떠나는 결단을 한 덕분에 뭐 이런 평온이나 자유 획득이 가능한 게 아닌가 싶네요. 네, 당장 이 직면한 현실을 두고서 이 밀림으로 돌아가서 이 깊은 명상에 빠진다는 것은 사실 정말 어려운 일인 건데요. 자신을 올가매는 책임이나 경제적 문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우니까 그런 결단이 가능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티코는요, 오랫동안 스웨덴 국민을 비롯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또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이 내면 치유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좋은 길라잡이가 되기 때문인데요. 저자도 처음부터 강한 깨달음을 얻었던 것은 아니고요. 이 사원에서도 매일이 자신과의 싸움이었다고 이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 생활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책 속의 내용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많은 낯선 사람들과 종일 생활한다는 것은 처음에는 매우 큰 괴로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걸핏하면 다른 승려들과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난 수자토만큼 총명하지 않아. 난 니아나라토만큼 너그럽지 않아. 태자파뇨만큼 진득하지도 않고 찬다코만큼 신중하지도 않아. 비교하면 할수록 괴로웠습니다. 게다가 다들 하나같이 어딘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뿐이었습니다. 왜 때로 사람들은 그토록 신경에 거슬리는 걸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니 무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품었던 모든 반감은 그 누구보다 저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있었습니다.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제 안에서 너그러운 마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제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주지스님은 우리에게 다른 일을 대할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우리는 해변에 쓸려온 자갈과 같다네. 처음엔 거칠고 들쭉날쭉하지. 그런데 삶의 파도가 쉼없이 밀려온다네. 우리가 그곳에 머물며 다른 자갈들 사이에서 거칠게 밀치고 비벼지다 보면 날카로운 모서리가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닳게 된다네. 결국 둥글고 매끄러워지지. 그러면 빛을 반사하며 반짝이게 될 걸세. 거친 자갈의 이야기는 우리는 혼자 존재할 수 없고 또 서로가 있기 때문에 더 빛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들으면서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런 이야기를 늘 가슴속에 품고 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늘 승려와 같은 마음으로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다면 그 많은 갈등과 오해나 또 시기와 다툼이 크게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이 혼자 외떨어져 지내고 싶지만 인간은 이 관계의 동물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의존적인 존재들입니다. 저자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어떤 이 불편함은 자신의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기 때문이라면서 우리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남들에게 더 너그럽게 대하기가 쉽고 또 공감하면서 소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책 속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다른 상황을 통해서도 조언을 할 것 같아요. 이 책, 새해를 시작하는 지금의 책 내용 중에서 꼭 소개해주고 싶은 부분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이 저자가 속했던 불교 종파는요, 이 탁발승이라고 해서 거리를 다니면서 이 다른 이들이 나눠준 음식만을 먹도록 하는데요. 그것도 하루에 단 한 끼만 허용이 됩니다. 태국은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새벽에 마을에 들어서면 많은 주민들이 나눠줄 음식을 준비하고 승려들을 기다린다고 하죠. 승려를 존경하고 존중하기 때문인 건데요. 그런데 저자가 이 불교 문화권이 아닌 영국에서 탁발을 나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영국에서도 이 태국에서와 같이 따뜻한 환대를 받았을까요? 글쎄요, 탁발 문화가 생소하니까 영국인들에겐 낯설지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저자가 이 영국에서 처음으로 탁발을 시작한 날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차가 한 대 이렇게 슬그머니 멈춰 서더니 뭐 할 짓이 없어서 빌어먹냐 라면서 굉장히 무례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비행기를 타고 건너왔을 뿐인 건데 이 태국에서는 존경과 환대를 받고 또 영국에서는 이 사회에서 불필요한 그런 존재 취급을 받은 셈인 건데요. 사실 저 같으면 이런 무례함에 너무너무 당혹스럽고 또 수치스러울 것 같은데 저자는 이 순간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책 속의 문장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남들의 시선에 유난히 민감했던 제가 이젠 날카로운 모욕 앞에서도 차분히 제 안의 목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별일 아니야 라고요. 그 순간 제가 남들이 감탄할 만한 성과를 이루거나 모두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 안달하는 삶에서 마침내 벗어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 성장하려면 마음의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번뇌에서 멀어지고 설사 번뇌에 빠지더라도 금세 벗어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제 결점 너머에 존재하는 저를 바라본 순간 저는 짜릿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제 타고난 성격은 일관성 없고 과민하며 지나치게 충동적이고 불안정합니다. 그런데도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자 주변의 빛이 어슴푸레하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를 언제까지나 비춰줄 것 같은 빛, 제 행복을 빌어줄 빛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명상의 중요성,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의 중요성이 참 강조가 되고 있는데 올해 첫 책으로 이 책을 준비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타인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면서도 또 내 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 수 있다면 이것만큼 또 지혜로운 삶이 어디 있을까 싶은데요. 이 타인을 존중하고 또 내면의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어떤 그 귀를 기울인다는 것의 기본 바탕은 바로 단단한 자존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올 한 해도 이 거친 파도에 휩쓸리는 일들이 정말 많을 텐데요. 그때마다 이런 책들을 통해서 마음을 다 잡아서 여러분만의 마음 정원을 아름답고 든든하게 가꾸시면 좋을 법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신 책뿐만 아니라 이달에 이렇게 마음을 단단히 잡아줄 수 있는 책들을 소개할 예정이니까요. 이번 달에 소개해드리는 책 가운데서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책 한 권을 골라서 올해 마음이 힘들고 흔들릴 때 그 책 꺼내보면서 여러분의 마음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친절한 책 소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